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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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뭐 예전에는 진짜 어데케이드 제품 외에도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요즘 도통 제 개인적인 쇼핑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아서 이렇게 바리바리 쌓았습니다. 뭐 이게 이렇게 보여도 세 벌의 옷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일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출장에서도 많이들 가시는 도쿄나 후쿠오카가 아니라 다카마스라는 곳을 갔어요. 사실 메인 이유는 뭐 여러분들한테도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메이드 인 재팬 데님 팬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기 위해서 갔지만 역시나 그 출장에도 쇼핑이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다카마스라는 위치가 사실 오카야마 코지마로 대변되는 오카야마 지역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리고 코지마 하면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청바지 일본 데님 브랜드들의 어떤 약간 홈그라운드 같은 곳입니다. 역시나 캐피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캐피탈에 들어갔다가 아주 뭐 이것저것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일단은 캐피탈 제품에 대한 얘기보다 먼저 좀 브랜드에 대한 간략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캐피탈이라는 브랜드 자체는 원래 이제 아버지가 봉제 공장이죠. 네. 데님이나 이런 것들을 워크웨어들을 봉제하는 봉제 공장을 하시다가 아들인 키로가 뉴욕에서 순수 미술을 전공하고 돌아와서 45rpm에서 잠깐 이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그런 느낌들을 이어받아서 캐피탈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코지마의 청바지랑 여러 가지 워크웨어 메이킹을 바탕으로 이제 순수 미술을 전공한 아들의 감각이 맞춰져서 만들어진 브랜드가 캐피탈이에요. 그래서 캐피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굉장히 화려한 패턴, 정말 아트웍적인 어떤 제품들, 그 다음에 와 이런 식으로도 옷을 설계할 수 있구나 하는 제품들이 나오면서도 거기에 하나하나 메이킹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게 저는 이 캐피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캐피탈처럼 만드는 브랜드와 캐피탈 같은 되게 디자인의 브랜드는 있을지언정 이걸 둘 다 잘하는 브랜드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제품 소개에 앞서가지고 코지마에 가면 캐피탈 본사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한 번 정도는 가보시는 걸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본사에 매장이 있어요. 그 매장은 이 본사의 큰 건물의 일부이긴 하거든요. 근데 매장 자체의 감도도 너무 좋고 그 앞에 공터의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캐피탈스럽고 그 빌딩 자체의 어떤 구조적인 미학적인 느낌들도 굉장히 뛰어나서 정말 감성적으로 많은 걸 충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가시면 반다나 박물관이 있습니다. 엘리펀트 반다나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반다나 브랜드를 나중에 캐피탈이 인수를 하면서 정말 거의 200년이 넘는 반다나 아카이빙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 실내에서는 촬영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남겨놓지는 못했는데 근데 촬영이 안 되는 이유는 딱 보자마자 딱 느낌이 와요. 이게 다 얘네들의 디자인 아카이브고 헤리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촬영해서 나가는 순간부터 유출이야. 그래가지고 약간 촬영을 못하게 좀 삼엄하게 경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셔서 한번 보시는 건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캐피탈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와 브랜드가 이 정도 아카이빙과 이 정도 메이킹과 예술적 가치를 이 본사에서 보여준다고? 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본사가 본사 역할을 가장 잘한다라고 느낌이 오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추천을 많이 드릴 것 같고 제가 이제 거기서 사왔던 제품은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무려 3벌이에요. 자, 하나 이거는 셔츠예요. 웨스턴 디자인의 셔츠고 그리고 요거는 팬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 또 이게 저 혼자만 입을 수 없으니까 와이프의 원피스까지 구매를 하였습니다. 각각 다 약 한 2만 5, 6천 엔에서 한 7천 엔 사이였었어요. 의외로 원피스가 제일 비쌌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셔츠가 제일 비쌌다. 셔츠가 제일 비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팬츠랑 원피스 중에서는 원피스가 더 비쌌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일단은 태그 다 뗐습니다. 일단 이 친구들로 말할 것 같으면 원단이 데님 원단인데 이런 식으로 깃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왜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봤을 때 자카드거든요.
그리고 자카드에 대한 좀 기본 개념 정리를 하자면은 자카드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원단의 문양을 내는 방식 중에서 원단이 방직되는, 그러니까 직조될 때 그때 이제 패턴이 딱 들어가게 짜여지는 원단을 자카드 원단이라고 합니다. 서스테인에서 되게 자주 사용하는 자카드 패턴의 원단들도 역시나 나중에 인쇄를 하거나 찍거나 자수를 넣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원단이 짜여질 때부터 그렇게 모양이 나오게 만들어지는 게 자카드 원단인데, 평직 자카드가 아니라 데님 짜임의 자카드인 것 같아요. 이걸 왜 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사실 이거 딱 원단 볼 때 와, 이런 게 가능하구나, 원단을 이렇게 짤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데님을 짜고 후 가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자수를 넣은 건가? 이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구조적으로 엄청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원단은 아닙니다. 그만큼 좀 진짜 듣도 보도 처음 보는 원단이고, 이게 제가 기성 원단이 아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 제가 니들스의 페이즐리 자카드 인디고 다잉된 팬츠를 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원단은 시중 원단이긴 해요. 왜냐하면 다른 일본 브랜드에서 그 원단을 쓰는 걸 봤거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워낙 다양한 원단들이 있고, 그런 원단들이 뭐 브랜드마다 돌려 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원단사에서 어떤 원단들이 나와서 히트하는 원단이 아니더라도 다른 브랜드에서, 여러 브랜드에서 그 제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원단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캐피탈에서 데님 짜임으로 이런 깃털 패턴이 나올 수 있게 자카드로 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감히 제 짧은 지식으로. 원단에 대한 이야기라면은 이 제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겠습니다. 일단은 웨스턴 셔츠는 두 가지 디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밑단이 이렇게 다 터져 있는 이런 디자인의 셔츠가 있고, 그리고 밑단이 아니라 이 등 뒤에 이 웨스턴 셔츠의 이 부분이 터져 있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저는 둘 중에 이게 조금 더 이 디자인하고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였고, 생각보다 기장이 긴데 옆에 트임이 좀 깊게 올라가 있어서 이제 안에 레이어링 했을 때 스타일링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얘는 단품으로도 정말 잘 입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보자마자 좀 구매를 망설이지 않고 했었는데, 근데 얘보다 바지가 정말 신기한데 부츠컷 핏입니다. 이게 부츠컷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벌어지는 느낌의 실루엣인데, 보시는 것처럼 밑단이 엄청 넓죠. 그리고 위에는 조금 슬림하고, 얘는 사이즈가 36 사이즈입니다. 36 사이즈를 간 이유가 34도 맞긴 한데 너무 약간 그 캐피탈 룩북에서 보는 것처럼 좀 야하고 너무 좀 요즘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좀 업사이징해서 여러분들 제가 517 잘 입고 다니는 거랑 비슷하게 한번 입어보려고 이 부츠컷 핏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국내에 바잉하는 그 곳에서는 캐피탈 부츠컷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어볼 기회가 없었다가 일본 간 김에 입어보면서 딱 이제 이 친구를 입어봤는데, 얘가 기장이 좀 길어요. 그래서 기장을 좀 잘라야 되는데 자르면은 약간 그 517하고 느낌이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걸 입어보니까 제가 거기서 네이징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둘이 생각보다 셋업으로 입기가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미친 척하고, 어차피 가격도 싸고 엔화도 떨어졌는데 미친 척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시면 기장수선을 해주거든요. 근데 기장수선을 안 해온 이유가, 이걸 깔끔하게 이렇게 기장수선 하는 것보다 얘처럼 밑단을 터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잘라서 기장수선을 하려고 해서 요건 기장수선을 안 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정말 질문이 많았던 내용이어서 제가 이제 영상 사이에 잠깐 중간 광고처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셔츠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슬릭 앤 이지의 체크 2 셔츠고요. 슬릭 셔츠 기본에 약간 루즈한 실루엣 베이스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탈리안 패브릭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체크 원단입니다. 컬러는 두 가지로, 그 다음에 판매가는 99,000원인데 지금 온라인의 업데이트는 아마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간 그 시점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 것만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와이프 것도 사야지 하면서 보다가 딱 이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같은 원단으로 되어 있는 원피스 형태입니다. 사실 그냥 치마도 있고 반바지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원피스를 산 이유는 차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원피스를 사서 집에 오자마자 입혀봤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저는 이 세 개 중에 얘가 제일 웨어러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너무 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냥 가볍게 원피스 딱 입고 쪼리 신고
뭐 이렇게 모자 같은 거 하나 딱 눌러 쓰고 나가면은 그냥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벨트 같은 걸로 이렇게 뭐 만약에 실루엣을 잡아도 괜찮고 안 잡아도 되게 매력적이라서 이렇게 구매를 하였는데, 사실 지금 원단이랑 제품의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메이킹적으로는 솔직히 깔 게 없습니다. 깔 게 없다는 표현도 좀 이상하고 그냥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메이킹이라 제가 이거를 얘기를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근데 저는 이제 좀 놀랐던 것들 중에 하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감히 내가 뭐라고 이 브랜드의 메이킹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도 우리나라 브랜드들이나 저도 브랜드를 하는 입장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와, 이게 이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는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터진 부분들이 안 터지게 다 마감 봉제가 다 되어 있고, 이런 체인 스티치로 여기 옆구리를 할 경우에 체인 스티치가 하나가 풀리면 다 풀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막아주는 마감 그 싱글 스티치가 다 가 있고, 네, 아예 나무랄 데가 없어요. 와, 이렇게 옷을 만드는구나 싶을 정도로. 물론 캐피탈을 구매할 때마다 다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만 이건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조금 아쉬운 얘기긴 하지만 제가 이제 방문했었던 그 날이 이제 또 캐피탈 수장님이 돌아가신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외국 분이시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이 위대한 브랜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브랜드를 또 여기까지 만들어 온 분이 또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미 뭐 너무 잘하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더 멋진 제품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요번에 사실 딱 그냥 캐피탈 매장 갔다가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냥 정말 한국이 많이 왔다. 한국 브랜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었는데 지금도 역시나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정말 많은 부분에서 발전되었고 많은 브랜드들이 정말 좋은 제품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아직 갈 길이 좀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냉정하게 들었습니다. 뭔가 그 본사 매장과 박물관이 주는 그런 공간적인, 그리고 거기 아카이빙적인 압도감이 사실 좀 거기서 아직 헤어나지 못했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정말 디테일한 고민을 한번 하게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도 더 멋있는 일들을 한번 해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입니다.